실제 4월에 미국의 145%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7종 히토류와 자석 수출을 전면 중단했죠. 미국 수입량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월 평균 2,800톤 정도 됐는데 4월 이후에는 약 800에서 1000톤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가격 같은 경우도 디스프로슘 같은 경우는 톤당 400에서 600달러로 상승했고요. 사마륨은 톤당 50에서 80불로 60% 상승한 거죠.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번 협상까지 미국의 목을 쥐면서 트럼프 게임을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미국 내에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공급 부족으로 테슬라, GM 등 전기차 생산 라인이 일부 중단됐고요. 생산 비용이 20에서 30% 상승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디스프로슘, 사마륨 부족으로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이 지연됐어요. 국방부 비축량 500톤이 3에서 6개월분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트리움, 터빈 부족으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산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애플의 공급망 비용이 15% 상승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즉 이번 6월 10일에서 11일 사이의 런던 협상은 이미 시작부터가 중국이 유리한 패를 가지고 이 트럼프 게임을 리드해 나간 겁니다. 물론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허리펑 부총리가 히토류를 협상 레버리지로 제시했겠죠. 일단 히토류 수출 제한을 그것도 몇 개만 가지고 6개월 유예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미국이 관세를 낮추고 반도체 및 AI 수출 통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 공급 중단이 미국에 미치는 즉각적인 경제적, 안보적 위협을 강조했을 거예요. 가격 급등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아마 그러면 스코페센트가 이렇게 맞받아 쳤겠죠. 히토류 수출 재개는 환영하는데 6개월 유예는 불충분하다. 완전한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랑 항공엔진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는 완전 철회는 불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허리펑 부총리가 또 다른 패를 꺼낼 겁니다. 이번에 언급되었던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나 유학생 비자 제한이 중국의 이익을 또 침해한다고요.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정상화하려면은 이런 것들도 다 풀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은 옆에 있던 또 하워드 러트닉이 타이완 문제는 협상 의제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유학생 비자 일부 완화, 반도체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정은 또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히토류 수출을 6개월 이상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디스프로슘이나 사마륨 같은 수출 라이선스는 제발 즉시 발급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허리펑 부총리가 오케이, 그럼 일단 네오디뮴이나 디스프로슘, 사마륨 수출은 6개월간 우선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트륨이나 터비움 이런 수출 라이선스는 점진적으로 발급할게요. 자, 그러니까 관세는 원래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항공엔진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유학생 비자 제한은 해제합시다. 이렇게 아마 협상 완결된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승리라고 포장을 잘하면서 이렇게 SNS나 미디어, 외신들이 뿌린 겁니다. 실은 중국도 그렇게 느긋한 상황은 아니에요. 내수 부진이랑 디플레이션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랑 다른 것들이 수출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4월 4일에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히토류 수출 제한 전략이 미국한테 즉각적인 타격을 주면서 어느 정도는 중국 쪽으로 트럼프 카드 게임을 유리하게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성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도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더라면은 트럼프나 아니면 백악관에서 좀 더 그 승리에 대한 부분을 과대포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